네, 김종원의 정치직설 진행을 맡은 김종원입니다. 네, 오늘 한참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첨예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을 험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사실은 일부 그 중진 의원들이 꽃길만 걸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고 또 사실은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 총선에 승리하려는 마음 자체가 수능 시험에 수학을 포기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랑 같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21년도인데요. 당시 우리는 대통령도 없는 야당이었고 네네네. 국회 의석도 현저히 부족했던 네네. 상황이었고 지방 권력을 비롯한 네. 모든 권력이 없는 완전히 소수 제1야당으로 전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에 대한 네. 무능에 대해서 다시금 제대로 한번 바로 세워야 된다는 열망들이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한 국민적 기대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네네, 맞습니다. 정강 정치의 모든 변화를 추동한 다음 네네. 4.7 보궐선거에서 당시 네네. 25개 자치구 전체를 승리한 게 네네.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이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네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25개 자치구에 400개가 넘는 전동을 승리했던 게 네네. 바로 얼마 전까지 일입니다. 네네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광진구 같은 곳도 네네네. 12년 만에 구청장을 되찾아왔고요. 네네네. 시의원, 구의원 다수당을 만들어내면서 네네. 지역을 바꿔내기 위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네네.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가 돼버리면서 여기를 뭔가 우리 당이 접근할 수 없는 곳처럼 얘기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 매우 참담하고요. 네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한 네. 변화 노력에 혁신 의지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4.7 보궐선거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거뒀던 혁혁한 승리의 모습들까지 수도권 제대로 해볼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침소봉대된 그런 게 많네요 보니까. 위기 상황인 것은 맞죠. 위기는 맞죠. 네, 그리고 걱정과 우려도 많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축시키면서 네네. 도저히 수도권 선거 어려워 그리고 손을 놔버릴 정도의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갖고 우린 집권당 네네. 아닙니까? 네네.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유권자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에 다하면서 네네. 그간에 있었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죠. 네네네. 문제가 되는 일들 네네.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도 네. 보여가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영입들까지 네.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의 힘이 좀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네네. 한 번쯤 국민들께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그런 변화의 추동력들을 잘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네네.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힘이 이제 총선 앞두고 사실 혁신위가 오늘 보니까 조기 선언했다고 표현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직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희생 의지를 사실 보였지만 오늘 또 갑자기 좀 잠적하시고 해서 당내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네네.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출범을 네네. 했습니다. 굉장히 큰 표차로 졌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의 아니한 식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네네.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우면서 한 번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의 희망을 네네. 붙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주목을 많이 받긴 했죠. 생각보다 관심들이 높았고 네네. 여기에 대한 혁신위원들이 다 외부에서 온 참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정치적으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네네. 이 매듭지은 언어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네. 제가 봤을 땐 참신했고 네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기대감들을 지도부가 같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의 의지만큼 지도부가 네. 그만큼 속도를 못 쫓아갔다는 비판들이 꽤 많았죠. 네네. 결국 결과적으로 그런 압박들이 현재 지도부에 굉장히 많은 기간 쏟아졌던 네네.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네. 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네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뢰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지도부를 대표하는 김기현 대표와 네네. 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희생과 혁신, 의지 네네. 이런 것들을 내비쳐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서 네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시간적 타이밍들이 리더부터 찌깍찌깍 사실 나오고 본인이 있다. 뭐 이 불출마 선언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이 서울에 가장 제가 힘들다 생각하는 곳에 출마 선언한다든지 이런 좀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고 사실은 네. 혁신위가 해체되기만을 좀 기다렸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많아요. 국민들이 봤을 땐. 정치는 프레임 네.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인유한 위원장이 만든 국민적 눈높이 만든 혁신 네. 의지가 있으면 당 지도부는 그걸 고마워하고 네네. 그 혁신 의지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유한 위원장과 지도부가 대립각을 쓰는 것처럼 보이니 네네. 혁신을 저항하는 듯한 느낌의 프레임이 굳어지는 순간 네네. 이런 느낌의 공동체로 선거에 치르기 어렵다는 문제식이 네네. 커질 수밖에 없고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죠. 네네. 프레임 얘기 잠깐 꺼냈는데요. 네네.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 나를 내던지겠다라고 하는 네네. 선언적 의미를 던진 사람이 있죠. 네네. 원희룡 장관 같은 네네네. 경우가 본인이 처음에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 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니까 네. 아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수 있는 인천 계양까지 나가서 네네. 자신의 몸을 불태우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원장관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도 응원했죠. 저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당의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대는 네. 모습의 가장 모범적인 네네.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총선에 앞두고 네. 있을 때 인재 영입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 외부에서 당에 모셔오는 분들은 네네네. 아주 안정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 네네네. 혹은 정말 공천받으면 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양지 네. 이런 곳에 갈 거라고 기대하고 네네. 유명하신 분들이 비례 그 인재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범죄 심리학자로서 네. 대한민국의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면서 그 네네. 역할을 했던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는데 네네네. 이수정 교수가 오자마자 탁 던진 말이 수원에 출마 의향이 있다. 수원은 정말 우리 당이 어려운 네네. 그 동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쭉 장악하고 있지만 네네네.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 못하는 네네. 데였는데 이수정 교수처럼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이 나가서 한번 내가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을 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총선은 그런 방향의 물길을 틀어서 가야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와 정반대의 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지내고 네네.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다는 분들이 총선에 이제 출마했는데 좋은 지역구가 A가 좋은 지역구인가 B가 좋은 지역구인가 따지고 있고. 이렇게 따지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순간 이런 국민의힘에 얼만큼 사람들이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 중에서 혁신과 반혁신 네네. 그리고 희생과 여기에 대해서 희생에 저항하는 듯한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네네. 모습 이렇게 구도가 나뉘어질 때 결국은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의 네. 모습대로 계속 추동력을 갖고 끌고 갈 때 네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네. 총선 승리의 길로 정말 분연히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이제 소위 기존에 비판할 때는 윤핵관 소위 말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뭐 본인들 이제 친윤 인사들 위주로 해서 꽃길을 걷겠다 내지는 그분들이 본인들 탐욕에 당보다는 본인 탐욕을 더 앞세우고 하니까 이런 게 국민이 봤을 땐 좋지 않고 네. 또 변화되려는 모습이 아니고 이건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사실은 했는데 무튼 그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당과 교감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불쑥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건지. 이건 장제원 의원의 고독한 네네. 또 굉장히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네.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고 네네네. 싶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인용한 혁신위원회에서 네.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네네. 키워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되는 쪽에서 나왔던 네네. 메시지가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이게 11월 달에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네네. 내 거취를 결정할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타이밍이 맞냐. 네네. 왜냐하면 정기국회에 한복판이 있었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네네네. 내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역구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네. 중간에 갑자기 떠밀릴 때 그만두는 부분들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타이밍이었고 또 지난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11월 달에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네네네.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가 있었고 네네. 디도스 사건들이 있었고 네네. 그해 12월 달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네네. 그때 가장 강력한 시세였던 이상득 이상득 부의장이 네네. 불출마를 선언한 게 12월 초 네. 딱 이맘때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부터 불출마를 포함한 자기 희생에 대한 네. 도미노 현상들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초선이었던 홍정호 의원 뭐 네네. 이런 분들까지 나서서 나도 네, 불출마하겠다. 불출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득권처럼 비춰지는 사람, 네. 초선이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내 한계를 느꼈다 그러면서 네. 또 길을 열어주는 사람. 네. 그러면서 당이 막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웠던 선거를 끝끝내 과반 의석을 만들었던 네네. 게 2012년도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23년 네. 12월 12일 네네네. 선거를 꼭 120일 앞두고 있는 120일. 예비후보 등록 네네. 첫날. 의미 있는 날이네요. 선거가 이제 네네.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네네네. 디데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장제원 의원이 내가 이 정부 탄생에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네네. 내 걸 다 내려놓겠다. 음. 그리고 그 멍해가 있으면 나를 밟고 네. 지나가서 윤 정부 성공을 만들어 달라라는 네네. 얘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있었던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로 그 네네. 도미노가 연결됐던 네네. 것 같은 효과를 네. 아마 오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서 뭔가 그 그때를 재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